예전엔 밤에 푹 자고 나면 몸이 가뿐했는데 요즘은 괜히 짜증이 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얼굴은 자꾸 화끈거리진 않으신가요? 혹시 나도 갱년기일까? 걱정되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여성 갱년기. 그런데 이 시기를 단순히 지나가는 고비로만 여긴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 삶의 질, 심지어 생명 연장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버드 보건대학원 보고에 따르면 갱년기를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등 만성질환 위험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갱년기는 너무 흔하고 너무 개인적인 문제처럼 여겨져서 정확한 정보 없이 참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성 갱년기가 왜 오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갱년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성 갱년기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속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성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겪는 갱년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유지하던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성 갱년기의 증상과 해결책은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 첫 번째는 안면홍조입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안면홍조입니다. 갑자기 얼굴, 목, 가슴 부위가 달아오르고 땀이 나는 증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며 일상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면 야간 발안으로 인해 수면까지 방해받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여성건강센터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민감해지고 체온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안면홍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체온을 높이는 음식 피하기입니다. 매운 음식, 술, 카페인, 뜨거운 국물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고 술은 특히 공복에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추, 마늘, 겨자 같은 강한 자극이 있는 양념은 소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체온을 안정시키는 보리차, 생강차, 꿀차 등은 따뜻하게 마셔도 몸을 과하게 덮이지 않아 좋습니다. 안면홍조 해결을 위한 방법 두 번째는 복장과 환경 조절입니다. 안면홍조는 특히 실내외 온도 차이, 갑작스러운 긴장, 수면 중 체온 변화 등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겹의 얇은 옷을 겹쳐 입어 덥거나 추울 때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세요. 땀이 잘 마르는 기능성 네이나 면 소재 속옷을 활용하면 땀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잘 때는 이불을 너무 두껍게 덮기보다는 이불을 두 겹으로 나누고 체온이 오를 때는 하나를 덮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수면 중 약한 선풍기 바람이나 공기 순환기를 사용하면 밤에 식은땀으로 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에 불편을 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 두 번째는 감정 기복과 우울감입니다. 갱년기에는 감정의 폭이 커지고 평소보다 짜증이나 우울감이 자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으며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여성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호르몬이 줄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 기복과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기분을 안정시키는 영양소 챙기기입니다. 기분을 안정시키는 영양소에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B군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기분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의 원료인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의 전구물질로 부족하면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식품으로는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렌틸콩 등이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2끼에는 단백질 반찬을 포함해 보세요. 그리고 오메가3는 뇌신경의 염증을 줄이고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추천 식품은 연어, 고등어, 들기름, 아마씨, 호두 등이 있습니다. 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요리에 식물성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 비타민 B6, B12, 엽산 등은 신경계 건강과 기분 안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부족할 경우 무기력, 집중력 저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천 식품은 현미, 보리, 달걀 노른자, 시금치, 버섯,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반찬으로 시금치나 버섯을 곁들여 보세요. 감정 기복과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일기 쓰기, 감정 이야기 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기록하거나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왜 힘들었는가 또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 기복과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도 고려하기입니다. 감정 기복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부설 여성건강센터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정서 증상은 약물과 상담, 생활 개선의 3단계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 세 번째는 질 건조증과 성생활의 변화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이로 인해 가려움증, 자결감, 성관계 시 통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질내 혈류와 윤활 작용이 줄어들고 질벽이 얇아져 탄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성욕 감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질보습제나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1차적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과의 충분한 소통 역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 네 번째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물건을 자주 잊는다거나 말을 하다 중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등의 경험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기보다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뇌 기능의 일시적인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 연구진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은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부위 해마와 전두엽이 기능 유지에 관여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뇌신경 회로의 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예방을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두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기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둔해집니다. 따라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일상 습관이 중요합니다. 퍼즐 맞추기, 글쓰기, 스도쿠, 단어 암기, 독서 같은 활동들은 뇌의 좌우 반구를 모두 활용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자극합니다.
하루 10에서 1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집중하는 활동을 반복하면 뇌 회로가 다시 활발히 작동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주제로 일기 쓰기나 손글씨 연습을 하셔도 효과적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예방을 위한 방법 두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실천하기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는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뇌혈류가 증가하고 해마의 크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걷기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갱년기 우울감과 함께 오는 집중력 저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새벽보다 햇살이 있는 오전 시간대가 좋고 규칙적인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 예방을 위한 방법 세 번째는 뇌 건강에 좋은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가장 꾸준하고 효과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 견과류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뇌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한 컵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 다섯 번째는 잦은 소변과 요실금입니다. 갱년기 이후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재채기, 웃음, 운동 중에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 ACOG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은 방광과 요도 점막의 탄력과 기능 유지에 기여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배뇨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물 마시는 것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카페인 음료나 탄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골반적인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적인 특히 요도와 질 주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해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1948년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아놀드 케겔 박사가 고안해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여성건강센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한 여성의 70% 이상이 요실금 증상이 완화되었고 성적 만족도 역시 향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케겔 운동의 방법 1단계는 근육 찾기입니다.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소변을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질과 항문을 안쪽으로 조이는 힘을 줍니다. 바로 그 근육이 골반저근입니다. 단 실제로 소변 중 멈추는 훈련은 반복하면 방광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근육 감각을 익히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케겔 운동의 방법 2단계는 수축과 이완 훈련입니다. 편한 자세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질과 항문을 조이듯 5초간 조이고 5초간 힘을 풉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총 30회 반복합니다. 근력이 약한 경우에는 2에서 3초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부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질과 항문 쪽만 수축돼야 올바른 동작입니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 여섯 번째는 뼈 건강 악화입니다. 갱년기를 전후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쉽게 약해지고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국제골다공증재단 IOF에 따르면 여성은 폐경 이후 처음 5에서 7년 동안 전체 골량의 약 20%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칼슘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골밀도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흡수되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음식으로 섭취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 따르면 칼슘은 하루 1000에서 1200mg, 비타민 D는 하루 600에서 800 IU 섭취가 권장되며 음식으로 부족할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먼저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 식품입니다. 뼈째 먹는 생선이라 뼈 속 칼슘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용 큰 멸치보다는 볶음용 잡멸치가 더 부드럽고 섭취량도 적절하게 조절하기 좋습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섭취하면 칼슘 보충에 큰 도움이 되며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양념 없이 볶거나 데친 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이용해 만든 식품으로 식물성 칼슘과 단백질이 모두 풍부합니다. 특히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 기반의 콜라겐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150에서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나물 반찬처럼 간단히 조리해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유와 유제품, 치즈, 요거트 등입니다. 우유는 가장 손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200에서 25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고 요거트나 치즈에도 비슷한 양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가 소화에 부담되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칼슘 강화 두유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 음식과 더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카페인, 나트륨, 탄산음료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선, 연어, 고등어, 꽁치 등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이 풍부한 생선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연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80에서 100%에 해당하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걀, 특히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며 단백질과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달걀 한 개의 노른자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버섯, 표고, 양송이, 느타리 등입니다. 햇볕에 말린 버섯에는 비타민 D의 일종인 비타민 D2가 생성됩니다. 생버섯보다 말린 표고버섯이 훨씬 더 많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으며 말린 표고버섯 10g만으로도 상당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되는 생활습관 두 번째는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 햇빛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뼈를 지키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밀도도 빠르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 뼈로 운반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운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전후 비타민 D 결핍이 흔하며 결핍 상태가 계속되면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햇볕 노출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약이 아니라 햇볕만으로도 충분히 합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팔뚝, 손등, 종아리 등 일부 피부가 햇빛에 15에서 20분 정도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는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만큼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맨살로 햇빛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리창을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햇빛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더운 여름철에는 열사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생활이 많은 분이나 겨울철에는 햇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 섭취를 병행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유지, 근육 기능, 기분 조절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갱년기 이후 햇볕을 멀리하기보다는 햇볕을 약처럼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하루 20분 자연광 속에 몸을 잠깐 맡겨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세 번째는 바로 근력 및 체중 부하 운동 실천하기입니다.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에는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밀도와 강도가 조절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즉, 뼈에 적절한 하중과 충격이 가해질 때 골세포가 자극받아 더 단단한 구조로 재생됩니다.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 계단 오르기, 일어서기, 앉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미국 내분비학회에 따르면 주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저강도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여성은 골밀도 유지 효과가 높고 낙상 후 골절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기,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에서 15회 반복하기 등 이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엉덩이뼈와 허리뼈, 다리뼈에 직접적인 자극이 전달됩니다. 또한 근육량이 늘어나면 낙상 위험도 줄고 관절의 안정성도 높아져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무리한 점프 운동이나 무게 운동은 오히려 골절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 후 운동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도 함께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폐경기 전후 여성은 2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약처럼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지속할수록 골절 예방, 자세 개선, 기분 안정, 혈당 조절까지 폭넓은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갱년기 이후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지금부터 하루 30분 내 몸을 위한 뼈 자극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여성 갱년기의 증상 7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성의 심장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 이유 역시 에스트로겐 감소에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 따르면 폐경 이후 여성의 심장질환 발병률은 급격히 증가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첫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 실천하기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식사법 중 하나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등 여러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불포화 지방산을 중심으로 한 식단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음식들이 중심이 됩니다. 먼저 요리를 할 때 버터나 마가린,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고 튀김보다는 볶음이나 드레싱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등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일주일에 2-3회 섭취가 권장됩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5인분 이상의 채소와 과일, 채소 3인분, 과일 2인분을 목표로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고기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 식재료 위주로 식생활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실천할수록 건강 효과가 커집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두 번째는 체중 관리 및 금연 실천하기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 증가와 연결되어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 물질 분비가 늘어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기준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체중보다 허리둘레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직접적인 심혈관 위험 요인입니다. 갱년기 전후 여성의 흡연은 폐 기능 저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설탕, 튀김, 가공식품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식후 배가 약간 덜 찼다 싶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폐경 후 심혈관 보호 역할을 하던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더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 진단과 예방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점검해야 할 주요 지표로는 혈약,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대한심장학회 및 여성건강학회에서는 폐경 전후 여성은 1년에 한 번은 위의 수치를 점검받고 필요시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의 증상 8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갱년기를 겪는 여성 중 상당수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 문제를 호소합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NSF에 따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수면 주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호르몬들이 줄어들면 수면 사이클에 혼란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안면 홍조와 심리적 불안도 수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밤늦게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며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장애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갱년기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냥 참고 넘길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돌볼 시기입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와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불면증 극복 방법, 남성 갱년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니어 헬스톡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